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낭만의 도시인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인데요. 프랑스의 문화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있는 사실은 프랑스가 지리적으로도 완벽한 나라라는 점일 거예요. 유럽의 긴 역사 동안 프랑스는 계속해서 강대국의 위치를 지켜왔고 문화를 꽃피웠는데요. 지금의 프랑스가 유럽의 리더의 자리를 지켜오고 경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에는 지리적인 이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선 프랑스는 북유럽과 남부 유럽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두 지역에 모두 속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 하면 샌느강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프랑스는 라인강, 마른강, 샌느강, 루아르강, 가론강처럼 큰 강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어느 나라와도 무역할 수 있는 지리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물품의 교역뿐만이 아닌 많은 문화 교류와 예술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죠. 특별히 위치적으로 볼 때 샌느강과 마른강이 교차하는 유럽의 교차로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와 스페인, 독일, 영국과 같은 주변의 나라들과 계속해서 교역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주변에 문화적으로 앞서 있는 여러 나라들과 혁신적인 아이디어, 예술운동, 그리고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유럽의 문화적 허브의 역할을 담당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프랑스에서 배출된 유명한 예술가들, 유적과 건축물, 그리고 패션들을 보면 프랑스가 얼마나 찬란하게 그 문화를 꽃피웠는지 지금도 알 수 있죠. 특히 프랑스의 내륙은 대부분이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횡단하기 쉬운 지형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여행하기 쉬운 지형이었습니다. 북쪽과 서쪽에 완만하게 구불구불한 언덕이 있고 남쪽에는 산악 지역이긴 하지만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항해가 가능한 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앙 당국이 통치하기 쉬웠고 또 나라 전체가 공통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은 강력한 중앙 통제가 가능하며 안정적으로 경제와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다는 뜻이 되겠지요. 하지만 뭐니 해도 프랑스가 지리적인 이유로 가장 유리한 점은 외부 국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의 북쪽은 영국 해협, 서쪽은 대서양, 그리고 남쪽은 피레네와 지중해에 둘러싸여 있고 특히나 거대한 알프스와 맞닿아 있는 국경은 군사를 배치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프랑스의 국경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프랑스를 지키는 지리적 갑옷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이지요. 이렇게 프랑스의 방어 시스템의 유일한 약점은 대북유럽 평원의 일부인 북동부 쪽의 평야인데 이 평야는 탁 트여 있기 때문에 적군이 침공하기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프랑스의 통치자들은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동부 지역으로 국경을 확장하거나 외교적으로 외부의 위협을 통제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 혁명 사상가들은 프랑스의 자연 국경 이론을 주장하며 프랑스의 자연 국경이 라인강 서쪽에 있는 유럽의 모든 땅을 포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라인강으로 프랑스의 지리적인 방어 체제를 360도를 덮는 갑옷처럼 만들고 자연이 만들어주는 지리적인 국경으로 프랑스의 국경을 확보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나폴레옹은 프랑스 국경을 확장하여 그 당시 프랑스의 국경을 피레네 산맥, 라인강, 알프스 산맥의 자연 경계를 포함했던 사실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패배 후 예전 14세기 국경으로 돌아가서 북동쪽에 트인 평야가 국경으로 복귀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프랑스의 통치자들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피하고 싶었던 이 지리적 약점은 결국 그 다음 세기에 있던 독일과의 세 차례 전쟁에서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하는 통로가 되고 맙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극심한 피해를 입은 프랑스는 동부 국경을 독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을 따라 요새화된 장벽을 만드는 오래된 아이디어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데, 이 아이디어는 전쟁을 겪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지지를 얻어 다시는 독일에게 침략을 당하지 않도록 방어할 장벽을 만들기로 합니다. 강력한 지하 벙커, 포병 진지, 잠재적인 적에 대한 막강한 방어를 제공할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프랑스를 이끄는 앙드레 마지노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어휘가 여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네요. 이를 통해 프랑스는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국경 방어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마지노선 건설은 1920년대 후반에 시작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인 1939년에 완공되었지만 1940년 독일이 마지노선이 아닌 아르덴 숲을 통해 공격하는 바람에 독일의 침공을 막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제2차 대전이 끝나고 군사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막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프랑스는 유럽연합 창설과 같은 외교적 수단을 통해 전쟁을 방지하고 국경을 확보하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현재까지도 프랑스의 평화를 지켜주고 있죠. 프랑스는 무역을 가능하게 하는 항해가 가능한 강들, 넓은 농작지, 북유럽과 남부 유럽 사이의 전략적 위치 등으로 지리적으로 뛰어난 이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히 최고의 지리적 요건을 가진 나라라고 볼 수 있겠나요?